안녕하세요. 백술동물병원 서울역점입니다. 오늘은 제 수술도 쉽지 않은 안타까운 수술 사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강아지 슬개골 탈구, 잘못된 첫 수술의 대가, 완전히 망가진 무릎 관절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수술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돼서 그 후유증으로 관절이 더 망가진 그런 경우였어요.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보면서 안타까운 케이스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환축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아지 이름은 다리였고요. 가명입니다. 13살 나이가 좀 많았고요. 수컷이었습니다. 증상은 이제 오른쪽 다리를 절어서 왔어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3개월 전에 인천의 A동물병원에서 우측 슬개골탈 수술을 받으셨대요. 근데 수술 후 우측 후지를 계속 딛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고름이 흘러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태 확인을 위해서 이제 본원에 내원하신 경우입니다. 엑스레이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오른쪽 다리 먼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오른쪽 다리가 이미 한번 수술을 하셨던 다리죠. 일단 슬개골은 여기 있습니다. 슬개골은 제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촉진을 해봤을 때 재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슬개골 탈구를 진단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 촉진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엑스레이를 보고 확정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촉진으로 진단을 해서 재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뼈 선에서 이렇게 마치 구름 낀 것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뼈 경계는 이렇게 매끈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상한 게 붙어 있었죠. 이거는 뭐냐면 오스테오파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골 관절염이 너무 심한 경우에 이렇게 염증 산물이 뼈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고드름처럼 뼈가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굉장히 관절염이 너무너무 심했다, 이런 거를 반증해 준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슬개골 탈구를 수술을 한 다음에 관절염이 매우 심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보호자분께서도 수술 후에 수술 부위에서 계속 고름이 흘러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랑 같은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다리. 왼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관절염은 훨씬 그래도 괜찮은 상태예요. 이런 데도 역시 관절염이 있긴 있죠. 근데 오른쪽에 비해서는 좀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슬개골은 제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았는데요. 여기서도 저희가 촉진으로 탐기 진단을 했습니다. 오른쪽 다리의 측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스테오파이트가 굉장히 심합니다. 표시를 해드리면 지금 이렇게 마치 구름 낀 것처럼,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뼈가 형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모양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만큼이 다 그 심각한 골 관절염 때문에 찌꺼기가 쌓여서 뼈가 변형된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염증이 굉장히 심했었고 이것 때문에 관절 손상이 크다는 걸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뼈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뭐냐면요. 그 전에 병원에서 슬개골 수술을 하실 때 사용한 안티 로테이션의 흔적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슬개골 탈구 수술을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술법 중에 하나입니다. 안티 로테이션.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활차구 성형수를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안티 로테이션입니다. 이게 너무 옛날 방법을 사용하셔서 부작용이 심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종자골이란 뼈가 있습니다. 이 뼈에다가 이렇게 강력한 실을 걸어서요. 이 뼈에 구멍을 뚫었죠. 요로 이렇게 해서 실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돼서 돌아간 경고를 전에도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그거를 바깥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 방법은 옛날 방법이라서 몇 가지 굉장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 종자골이라는 데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줄이 더 이상 압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줄이 관절낭 안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낭 안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염이 심했던 원인 중에 하나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시다 보니까 관절염이 너무 심해졌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십자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십자인대 단열이 발생을 했어요.
전에 수술하실 때는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는 말씀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십자인대가 끊어진 게 또 진단이 됐어요. 오른쪽 다리가. 십자인대는 뭐냐면 이 허벅지와 종아리뼈를 연결해주는 인대입니다.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있다고 해서 십자인대인데요. 그 중에 일반적으로 전방 십자인대가 문제가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종아리뼈가 앞으로 밀립니다. 엑스레이상에서 그걸 확인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상에서도 앞에 경골이 좀 밀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역시 또 촉진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인대가 끊어진 게 확인이 됐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 수술 받을 때 당시에는 슬개골 탈구만 있었는데 슬개골 탈구 수술 후에 관절 염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염증의 여파로 십자인대까지 같이 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왼쪽 다리도 아까 슬개골 탈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왼쪽 다리도 십자인대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쪽 슬개골이 모두 3기로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쪽 십자인대가 모두 파열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십자인대는 강력한 염증으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좌측 십자인대는 오른쪽 다리 그 수술한 다리를 전혀 못 쓰다 보니까 왼쪽 다리로 체중이 실리겠죠. 그래서 체중이 실리다 보니까 왼쪽 슬개골하고 십자인대가 또 손상이 생겨서 십자인대 파열이 일어난 것으로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호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보호자분께서 이제 수술을 결정하셔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한 거는 뭐냐면 일단 고름을 제거를 해야 돼요. 고름이 너무 많아서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 관절을 연 다음에 고름하고 오스테오파이트를 거의 다 제거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이런 게 있으면 계속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이제 우측 슬개골 탈구 수술과 십자인대 수술을 같이 해줬고요. 왼쪽도 역시 동일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른쪽 다리를 보시면 엑스레이에서 슬개골은 명확하게 안 나왔는데 슬개골이 잘 복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안티로테이션을 이제 최신 방법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줄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 겁니다. 십자인대를 제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안티로테이션 역할도 이게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해서 슬개골을 복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왼쪽 다리도 역시 동일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여긴 슬개골이 명확히 보이네요. 슬개골이 제자리로 복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오스테오파이트를 상당히 많이 제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십자인대를 이렇게 설치해서 십자인대 수술과 슬개골 수술을 같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수술을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우측 슬개골의 첫 번째 수술이 굉장히 부적절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우 심한 염증이 일어났고요. 그 결과 골관절염이 일어났고 그 후유증으로 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다 보니까 왼쪽 다리로 체중이 몰리겠죠. 그래서 왼쪽 다리에 2차적 손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차적 손상으로 슬개골 탈구가 원래 있었을 확률이 높고요. 십자인대가 추가적으로 끊긴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아지 자체도 굉장히 과체중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한 후에 회복 기간을 3, 4개월 정도 거쳤고요. 그 이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보행을 회복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저희 병원에 방문을 하시는데요. 큰 문제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다 하는 그 정도까지 회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역시 정형외과 수술에서 적절한 첫 수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뼈저리게 알려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첫 번째 수술을 잘못하면 그것만 고치면 되는데 이번 케이스는 첫 번째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관절이 추가적으로 너무 심하게 망가졌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복구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잘못된 첫 수술로 인해서 후유증이 발생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강아지에 대한 케이스를 설명을 드렸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